밤에 자꾸 화장실에 간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밤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다녀와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자꾸 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괜히 피곤합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밤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것과 매일 밤 여러 번 잠에서 깨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시작했다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내 생활 습관과 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흔한 이유부터 집에서 먼저 확인해 볼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꿔볼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저녁에 마시는 음료를 살펴보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 중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오히려 탈수나 변비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의 수분 섭취량과 마시는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커피와 차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무엇을 마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이런 음료는 사람에 따라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거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고 밤에 잠을 설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잠이 깨고 깨어 있으니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이라면 몇 시에 무엇을 마시는지를 며칠만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습관을 살펴보세요.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먼저 잠이 깨고 그때 화장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이 너무 덥거나 소변 때문에 잠이 깨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이 얕아진 경우입니다. 잠에서 깨니까 화장실이나 다녀올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만 세는 것보다 왜 그 시간에 잠에서 깼는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드는 데 오래 걸린다면 소변 문제뿐 아니라 수면 자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도 생각해 보세요.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짜게 먹는 습관도 밤의 불편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더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녁 이후 수분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찌개나 국, 젓갈, 라면, 가공식품처럼 평소 생각보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짠 음식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밤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비슷한 식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면 한번 조절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낮 동안의 활동량도 중요합니다. 낮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거나 오래 서 있는 경우에는
다리에 체액이 많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낮 동안 다리에 머물던 체액이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오면서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이라면 낮 동안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았는지, 가볍게 걷는 시간이 있었는지, 오래 같은 자세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서 모두 생활 습관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갑자기 횟수가 늘었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겼거나 소변량이나 소변 패턴이 크게 달라졌거나 낮에도 지나치게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갈증이 심해졌거나 다리나 발목이 심하게 붓거나 숨이 차는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하나의 질환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졌다, 점점 심해지고 있다, 다른 증상도 같이 생겼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해볼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잠들기 직전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세 번째, 밤에 몇 번 화장실에 갔는지만 기록하지 말고 몇 시에 잠이 깨었는지도 적어보세요. 이렇게 며칠만 기록해도 내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5시에 계속 화장실에 갔다면 단순히 3번 갔다로 끝내지 말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물을 마셨는지, 커피는 언제 마셨는지, 다리가 붓지는 않았는지, 잠이 깨기 전 불편한 증상은 없었는지를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기록은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할 때도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 때문에 잠에서 깼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중에 어두운 집안을 급하게 걸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조명을 두고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걸려 넘어질 물건은 치워두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앉아서 잠시 몸을 가다듬은 다음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자체도 불편하지만 한 번 넘어지면 그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밤에 한두 번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수면 습관도 다르고 수분 섭취량도 다르고 나이와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졌다면, 갑자기 횟수가 늘었다면, 다른 증상이 함께 생겼다면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 한마디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의 변화는 가장 먼저 내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화장실에 몇 번 갔는지만 세지 마시고 왜 깼는지, 무엇을 마셨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작은 기록 하나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도감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그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생도감이었습니다.